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더라. 이 내용을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경제 상황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고, 8월에 질병이 재확산되면서 경제는 안 좋아지게 됐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8월부터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냐, 그런 게 아니라 7월부터 안 좋게 나왔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 올해 세계 경제 마이너스 7.2% 성장률이 역성장에 나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V자 회복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2분기는 이 정도 떨어지더라도 3분기 때 바로 회복될 것이다. 7월까지만 해도 계속 감소세였다. 신규 확진 35명.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이것도 꽤 나온다고 찡찡대던 인간들 많았죠. 우리나라는 뭐 중국인들 받아들여서 뭐 확진 커진다, 뭐 친중 정권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때가 그립죠. 지금 350명도 넘게 나왔는데, 질병 터진 뒤에 충격 큰 만큼 회복이 빨라서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했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경제가 회복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제로금리 혹은 저금리로 유동성은 올라가는데, 경제는 회복되었으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이런 실물 자산들이 급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경제가 안 좋으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경제와 분리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은 이제 실물 가치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끌어들이고, 주식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계속 이야기하지만 잘 잡으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공부 없이 무작정 들어갔다가는 크게 손해보는 경우도 있었겠더라. 특히 최근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개미들이 사고 있다. 유지는 됐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팔게 될 종목들도 있더라. 그렇죠. 근데 오늘 지표가 나왔습니다. 다 살아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거 재확산 반영도 안 됐는데 재난지원금 다 쓴 7월에 소비가 급감했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 6월 지표 쓰고 이야기했죠. 바로 7월 때니까 다 떨어졌다. 즉 생산, 소비, 투자 이거 다 뭘로 증가했던 거예요?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는 당연히 증가하죠. 소비하게 되면 생산도 따라 증가하더라. 그리고 투자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끊겨버리면 지금은 특히 사람들보다 기업들이 현금 보유하고 있다. 거기다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3개월 내에 안 쓰면 날아가 버리는 꽁돈이니까, 느낌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막 썼었죠. 되게 막 기사들도 재난지원금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들 많았죠. 재난지원금 받아서 소고기 사 먹고 있다. 아니 소고기 사 먹으면 안 돼요? 낙농업계들도 소비 돌아야죠. 재난지원금 받아서 네일아트 하고 있고 미용실 가고 있다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뭐예요? 진짜로 삶이 힘들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이 질병 사태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눠준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뭐가 있었어요?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소비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소비가 얼어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영업이나 기업들 힘들어지죠. 기업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연봉을 동결한다든가 혹은 연봉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죠. 자영업 같은 경우도 해고 많이 하고, 막상 그 업주마저도 버는 돈이 줄어든다. 당연히 수익 감소죠. 다시 소비가 더 줄어들게 되고,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소비를 활성화시키면은 자영업 기업이 살아나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면 다시 소비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노리고 했었는데 재난지원금만 딱 쓰고 소비 안 하죠. 경제 위기니까. 그리고 막 투기 조장하는 인간들. 재난지원금 지금 유동성으로 집값 더 오를 것이다. 소비 활성화되는 재난지원금 가지고 무슨 집값이 더 올라요. 그런데 집값 더 오를 것이다 이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소비 더 안 하죠. 자꾸 뭐 집값 오르고 주식 오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 뭐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허리띠 졸라매서 돈 모아서 사라. 그동안 나는 팔고 빠지겠다. 이런 기득권들이 마지막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하는 거죠. 작년부터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을 줄였다. 현금 자산들 많이 쌓아놓고 있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계속 유동성으로 오른다고 유도를 해서 마지막에 사게 만드느냐? 당연히 기득권들이 차익을 얻게 되고 넘겨버리면은 자금을 보존하는 거고, 나중에 뭐 서민들이야 죽건 말건 다시 떨어지고 나서 살 수 있도록 그래야지 계속 나중에 가격을 치솟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요 고객들이 기득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 특히 부동산 같은 시장은 투기 수요들이 팔고 빠지고 실수요들이 산다. 지금 실수요들 매수 시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시기가 끝물인데 이때 실수요들한테 자꾸 사도록 유도를 한다. 효과 끝났죠. 석 달도 못 갔다.
3개월 내에 사용해야 되니까 석 달 못 가죠, 당연히. 효과도 끝나고 이제 3분기 경기 침체 지속 불보듯. 아까 뭐라 그랬어요? 3분기 V자 반등?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었죠. 여러 번 예측했어요. 3분기 재난지원금 효과 때문에 2분기 때 좀 덜한 거지. 3분기 V자 반등 굉장히 힘들고 더블립 나올 수 있고 2차 팬데믹 터질 수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상황을 보면 계속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왜 계속 3분기에 V자 반등하느냐. 그리고 3분기 되면은 백신 나와서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때쯤 되면 집값 튄다. 그러면서 2분기 때 사도록 유도를 한다. 그 패닉 바잉이 가장 많이 쏠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전문가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하면서 전문가란 작자들이 6월이었잖아요. 3분기 시작되기 직전. 막상 3분기 되니까 침체 바로 나오죠. 팔고 빠지려고 했던 거 뻔하죠. 경제 성장률 최악 때 마이너스 2.2%까지. 2월에는 발표 시점 원래 2.1% 예상했는데 3월에 질병이 터져버렸다. 기본 시나리오, 그 다음에 비건 시나리오. 그래서 2분기 정점, 3분기 정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살아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7월 때 그렇게 많이 유도했지만 사실상 7월에는 재난지원금 효과 떨어지면서 더 안 좋아졌죠. 그리고 8월에 2차 팬데믹 터졌죠. 확진자 수 100명 이상 9월 말까지 지속된다. 이게 9월 말까지만 지속돼도 마이너스 1.3%고 겨울까지 지속되면 마이너스 2.2%다. 이것도 100명 이상 기준으로 잡은 거죠. 지금 어때요? 주말이었는데 200명 이상 나왔다. 교회 분들 있죠? 사방제일교회 전화 안 받고 검진 받으러 가면은 안 가고 받으러 가서는 침 뱉고 막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다.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죠. 쉽게 잡히지 않겠죠. 나라 붕괴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됐어요? 대출 연장, 이자 유예. 원래 언제 터지는 거였어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9월에 한번 크게 터질 수 있다고. 대출 만기 다가오면서 경제 위기 올 수 있다. 그런데 9월에 대출 만기 다가오기 전에 8월에 2차 팬데믹이 터져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9월에 대출 만기 할 수 있겠어요? 못하니까 대출 만기 안 하고 6개월 연장하면서 내년 3월 미뤄졌다. 위기가 미뤄진 것일 뿐이지 끝난 거 아니에요. 대출 연장 계속 해줄 수는 없죠. 그러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죠.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 수술 날짜를 9월 수술해서 약 좀 드시고 건강 좀 찾으시면은 9월에 수술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해서 9월에 수술하려고 그랬는데 약 안 챙겨 먹고 있었던 거죠. 일부 수술하려고 봤더니 몸 상태가 말이 아니더라. 다시 바이러스 번졌더라. 내년 3월까지 체력 기르고 오세요. 내년 3월에 수술하겠습니다 하고 미뤄진 거죠. 그러면 몸이 나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봐도 똑같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터지는 거 이때까지 패닉바잉 유도하겠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년 3월에 그 사람들이 결국 터지는 거다. 시한폭탄이 시간만 늘어났을 뿐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 터지면은 9월에 터졌던 것보다 더 크게 터지게 될 것이다. 밀어놨으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자꾸 한다. 오늘따라 제가 의상이 김정일 위원장이죠. 뭐 하면 제가 되게 빨갱이 같아요. 그죠? 아니 그러면 미국에서도 포퓰리즘 하고 있겠네요. 미국에서도 돈 푸니까. 뭐만 하면 포퓰리즘이죠. 자, 공매도 금지. 요것도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요거야말로 투기성 주식이죠. 요것도 연장한다. 주식 상황도 공매도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까 주식 같은 경우도 유동성이 일단은 회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으로. 아무 쓸데없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업으로 들어가서 경제 돌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세금의 논란 법인 패닉셀링 하고 있다. 지금 패닉셀링 진행 중이죠. 주식도 패닉셀링 하고 있다. 재확산 공포에. 그랬다가 또 오늘 또 엄청 또 사댔죠. 외국인들은 또 팔고 있고 왔다 갔다 한다 지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맞춤형으로 줘야 된다. 이낙연 의원도 맞춤형으로 주란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는 1인당 30만원. 요거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죠.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상 필요하죠. 재난지원금이. 왜? 어떤 인간들이 질병을 악의적으로 퍼뜨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졌다. 지금 상권 가봐요. 다시 다 무너졌지.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재난지원금 다시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죠. 이번 질병 사태로. 그래서 잘 잡아서 국가부채 많이 안 늘리고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거죠. 정부 부채 증가속도 너무 빠르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딜레마죠. 정부 부채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하느냐, 재난지원금 안 주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도록 두느냐. 사실상 가계부채가 늘어나도록 두면은 부동산은 더 빨리 잡힐 수 있겠죠. 주식 같은 경우도 과열 현상이 줄어들겠죠. 다만 이렇게 되면은 가계가 무너지고 가계가 무너짐에 따라서 경제가 같이 무너진다. 사실상 정부라는 건 왜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위기가 왔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해라. 너네 무너지든 말든 우리는 부채 신경 쓸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걸 가지고 자꾸 정부 부채 증가 속도 빠르니까 정책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 커진 거예요? 작년부터. 작년에 미중 무역전쟁부터. 그 다음에 올해 질병까지. 이렇게 커진 거죠. 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영업들 매출 25% 급감했다. 이것도 평균이지. 배달이나 포장업체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고깃집 같은 경우 뭐 고기 구워서 포장해 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기 가서 구워 먹는 거잖아요. 여기는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카페 얘기 맞죠? 왜 카페는 안 되고 제가 주면 돼요? 그거야 업종상으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쇼핑몰, 쇼핑할 때 아니죠. 영화관, 이런 데들 다 문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집값 내간, 신도시 땅 보상금 45조 원 풀린다 하면서 신도시 토지 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요거 자꾸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토지 보상금 때문에 집값 올랐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 영상 보시면은 가계 M2가 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죠. 가계 M2 분의 토지 보상금을 계산해 봤을 때 그렇죠. 화폐가치 하락한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지금 집값 오른다고 말하는 인간들 뭐라고 그래요? 화폐가치 하락한다고 그랬으니까 화폐가치 하락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때의 화폐가치랑 지금의 화폐가치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화폐가치를 비교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중심으로 따지기 때문에 가계 M2를 봐야 되죠. 가계 M2분의 토지보상금 비율을 봤을 때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였다? 지금 45조 원 역대 최고 45조 원 하지만 본인들이 말하는 화폐가치 따지면은 역대 최대 아니다. 언제 때였다? MB 때. 이 영상에 제가 계산해서 놓은 거 있어요. 가장 높았다. 근데 집값 어땠어요? 떨어졌죠. 유리한 자료만 갖다 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이명박 대통령 때 훨씬 더 토지보상금이 많이 풀렸다. 한 해 기준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건 떨어지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자꾸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대토 보상하고 리츠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꾸 언론이 부추기니까. 그리고 뭐 역대 가장 낮은 금리 너도 나도 신용대출 일단 받아두라고 계속 신용대출 폭발했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나중에 금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본인들 말로는 뭐 연준이 5년 동안 유지한다고 그랬으니까 미리 받아둘 필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일단 받아두보다는 뭐예요? 가계, 생계, 자금 필요해서 하든가 기업이나 자영업 위기 극복 자금 필요한 거죠. 아니면은 또 뭐예요? 영끌 이거지 뭐 일단 받아둬요. 이자 내려고요 괜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 현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경제 위기 대비해서. 그런데 또 어디서는 영끌이래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유동성 어디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 M2 증가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가계 M2 증가율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증가율은 무조건 증가는 조금씩 하죠. 그런데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기업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누가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온다고 하면서 기업까지 다 더해서 이야기를 하죠. 기업에서 집 사서 뭐 하는 데도 있겠지만 지금 그거 되겠어요? 법인 규제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는데. 자, 그 다음에 서울의 기업 장기 침체 대비 현금 30조 원 확보했다. 골프장 공장 설비까지 기업들은 팔고 있다. 땅값 지금 아파트 잡았더니 가관이 아니죠. 뭘로 간다고 그래요?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뭐 이런 데로 간다고 그러죠. 토지로도 간다고 그러죠. 근데 기업들은 팔고 있더라 토지도.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제를 더 잘 알아요? 아니면은 부동산 팔아치우려고 부동산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더 잘 알아요? 부동산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이 증가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경제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리먼 때도 증가하고 있었죠. 그때도 금리는 낮췄죠. 어떻게 됐어요 집값? 결론 경제 회복은 뭐빨이었다? 재난지원금 영향이 컸다. 그런데 다 회복된 것처럼 유동성이 어쩌냐 하면서 다시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지만 투기 유도했다. 투기랑 투자의 차이점은 말씀드렸죠. 동반 성장하느냐 아니면은 상대방 걸 뺏어 먹으면서 내가 크느냐. 이런 식이라면은 누군가 한 명은 손해보기 마련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경제가 이런데 경제 살아난 것도 아닌데 살아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해서 사게 만든다. 그러면 지금 사는 사람이 마지막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7월 경제지표 나왔다. 재난지원금 효과 떨어졌고 그러면서 경제 수치는 안 좋게 나왔다. 그런데 8월에 2차 팬데믹 터졌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 주식 같은 경우 유망한 종목들도 있겠죠. 오히려 비대면 사업 쪽에서 더 유망한 것도 있겠지만 그냥 모르고 막 저거 무조건 오른데 하고 들어가는 거 돈 되는 정보 함부로 안 알려주죠. 남들 주의하셔야 되겠더라. 지금 국가 부채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지 말라는 짓거리 해서 병을 퍼뜨렸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경제위기 다시 한번 분명히 터진다. 3월만큼 확 증가하진 않았지만 더 길게 가고 있죠. 계속 도망다니고 있고 검진 안 받고 있고 길게 갈 수 있으니까 영끌해가지고 괜히 무너지지 마시고 경제위기에 대비해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